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논평입니다. 최근 한국 정치의 몇 가지 현안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나 또 일부 장관 후보자 논란,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시각이 상당히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어떤 점들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그 주장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 이걸 두고 영상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돈 나눠주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13조 원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 한 9조 원 정도? 그 정도는 결국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으로 다시 걷어갈 계획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아, 주는 돈에서 세금을 뗀다. 그렇죠. 특히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줄 때는 이거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조건 없이 주는 돈인데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거 결국 뭐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반응도 같이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 이 자료는 이런 정책이 정말 민생을 회복시키는 효과보다는 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주는 돈에 세금을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장관 후보자들의 비판, 이것도 상당히 날카롭던데요. 특히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이분에 대해선 과거 어떤 행동을 딱 언급하면서 아첨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보좌진에게 개인적인 쓰레기 처리라던가 집 비대수리 확인 같은 이런 사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같이 제기하고 있죠. 갑질 의혹까지요? 네, 그래서 심지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같은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이런 사실도 덧붙이면서요.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질 또 리더십이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이분을 또 다른 결의 문제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논문 표절 의혹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기돼요.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제자의 석사 논문을 거의 요약하다시피 해서 연구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표절 방식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오타까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플러스 C, 컨트롤 플러스 V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표절률이 무려 45%에 달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45%요? 어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권대부에서조차도 이거 좀 부적격하다,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손절론까지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선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정말 높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외교 안보 문제,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전환 관련 비판인데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하고 맞물려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관세 압박 같은 걸 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부가 좀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대비책으로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위 회장이 트럼프를 향해서 무도하다, 이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이건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냐, 오히려 한미 관계 불필요한 긴장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긴 외교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은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작권 전환 자체가 혹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이 위협할 때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한국 경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영향이 크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군 내부, 그러니까 합참에서도 아직 우리 군의 역량이 부족하다, 시기상조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려 한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사안을 어떤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나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 정말 정부의 핵심 정책부터 인사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전략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제기하고 있네요. 뭐 지원금의 실효성 문제부터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동맹 관계까지 참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쩌면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한가, 인사는 공정한가, 외교 전략은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리더십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께서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비판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논의를 또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실제 정책 방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각자의 시각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